왜냐하면 개인소득세가 최고 45%, 지방세까지 하면 49.5%, 여기다가 또 간접세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법인으로 전환하시면 임원으로서 이제 근로소득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 또 사대보험 부분이 상당 부분 절감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장점일 수 있죠. 안녕하세요. 120개 기업의 승계를 도와드리면서 약 600억 원의 절세를 도와드린 경일기업연구소 정선희 소장입니다. 오늘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어떤 차이, 장단점, 많은 대표님들이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면 성장이 돼가면서 법인으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많이 문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어떤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개인 사업자는 말 그대로 자연인이 이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사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1년이면 종결이 돼요. 그 이익을 1년에 이제 마무리하고 세금도 다 종결이 되는 거고요. 법인은 법 인격체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은 그 법인에 투자를 하는 또 주주가 되면서 경영을 하는 또 경영인. 그래서 법인에서도 급여를 받는 급여 생활자의 위치를 좀 바뀌게 되죠. 기본적인 차이는 큰데도 대표님들이 좀 이 부분 구별을 못 하시다 보니까 나중에 좀 손해보는 게 꽤 많으세요. 그럼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은 이제 매출을 낸 걸 내가 다 가져가지만 법인은 그러지 못한다, 뭐 그렇게 이해도 될까요?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10억을 벌어서 10억을 경비로 쓰고 본인 급여로 다 가져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죠.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대표님들이 사대보험이나 뭐 여러 가지 또 비용 나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으시죠.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세금이 크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이게 그냥 개인에서 법인으로 넘어가나 보다 이렇게 혼동을 하실 수 있어서 요거부터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법인이라는 법 인격체가 하나 더 생기는 거고요. 대표님은 그 법인에 자본금을 넣으셨으니까 투자자, 그리고 거기서 경영에 대한 대가를 받죠. 그렇기 때문에 경영인, 임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개인 사업자처럼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다 매년 결산을 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급여를 받으니까 근로소득 개념의 어떤 근로소득세를 내실 거고요. 또 주주니까 배당을 받으면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내시는 거고요. 그리고 법인은 그렇게 급여를 다 하고 모든 비용을 쓰고 남은 거를 법인세를 따로 냅니다. 보통 이걸 오해하셔서 법인세는 9%, 19%니까 낮고 개인 소득세는 6%부터 최고 45%니까는 높고 이렇게 혼동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자금은 다시 주주로서 개인화하실 때 별도의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별하지 못하시면 단지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의 차이만 갖고 법인으로 사업을 하시게 되면 생각했던 것에 못 미치고 전혀 예상치 못한 또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되죠.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간의 세율이 좀 많이 다른가요? 개인은 소득세가 지금 6%부터 최고 45%거든요. 물론 여기에 이제 지방세가 10%가 올라가죠. 그리고 최고 49.5%까지 있는데 법인은 9%, 올해 이제 1%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10%에서 9%로 낮아졌고요. 법인 기준으로 이익이 2억까지는 9%를 내고요. 2억이 넘어가면 19%를 법인세로 냅니다. 그러니까 세율 자체가 다르죠. 그러나 법인 사업자가 내는 게 아니라 법인이 내는 거고요.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은 급여를 받으니까 소득세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6에서 45%의 구간의 소득세를 따로 내시죠. 법인 사업자도 세율이 적다고 해가지고 꼭 유리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법인 사업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용어가 좀 안 맞아요. 법인은 법인인 거고 대표님은 거기서 경영을 하는 임원이라고 보셔야 돼요. 혼동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과 법인 이 적절한 세율을 따져가지고 필요할 때 법인 전환을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개인소득세가 최고 45%, 지방세까지 하면 49.5%, 여기다가 또 간접세라는 게 있잖아요.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특히 의료보험이 엄청나게 높죠. 이런 경우에 법인으로 전환하시면 임원으로서 이제 근로소득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 또 사대보험 부분이 상당 부분 절감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장점일 수 있죠. 개인 사업자에서 이제 법인으로 바뀌게 되면서 조금 장점으로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소득을 분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간도 분산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개인 사업자는 한 해마다 다 마무리를 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연시킬 수가 없죠.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로 끝내셔야 되는데 법인으로 가게 되면 적정하게 내가 급여를 받고 나머지는 주주로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시간을 분산할 수 있거든요. 절세의 가장 큰 원칙은 분산이에요. 그 분산에는 시간의 분산 그리고 세모
목의 분산 그리고 소득 귀속자의 분산 이 세 가지인데 개인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하지만 법인으로 가게 되면 소득 자체도 분산이 되죠. 내가 소득으로도 할 수 있고 일반 근로소득 또 배당소득 여러 가지 소득으로 할 수 있고요. 또 기간도 올해는 내가 급여를 이만큼 받고 법인에 쌓아뒀다가 일정 시간이 됐을 때 주주로서 이익 환원을 한다면 기간도 분산이 되죠. 또 가장 큰 거는 증여나 뭐 상속을 좀 연도하신다고 하면 법인으로 가게 되면 우리 가족들이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할 수 있거든요. 특히 개인 사업자일 때는 가족도 직원으로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어린 자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일할 수 없죠. 그러면 이제 급여도 줄 수 없고 그렇지만 주주로서 참여시킬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이익을 자연스럽게 분산해서 가져갈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법인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자녀들이 주주로 참여를 하게 되면 주식에 대한 배당을 했을 경우에 이 자산이 점점 이제 증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세금 절감 효과가 있죠. 본인이 직접 벌어서 소득세 한 번 내고 자녀한테 줄 때 또 증여세를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법인을 활용하신다면 주식을 한 번 주면 계속 배당을 직접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중간에 세금 과정을 한번 생략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절세 효과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죠. 뭐 인건비, 복리후생비 이런 것도 좀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개인 사업자도 인건비나 복리후생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범위가 법인이 조금 더 용이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 차이보다는 개인엔 없는 주주라는 투자자가 생기면서 주주로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세금에 있어서는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인건비가 이제 대표이사의 그런 급여를 좀 높이면서 세금을 줄이는 그런 방법도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이제 인건비는 법인에서 임직원들한테 이제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대부분 이제 실무적으로는 대표님들이 경영을 하면서 가족들도 경영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같이 좀 분산해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소득이 예를 들어 3억이다 이랬을 때 세율과 또 이게 1억 5천, 1억 5천 나눠줬을 때는 세율이 낮아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세 절감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질 근무를 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일이죠. 퇴직금을 활용할 수도 있을까요? 퇴직금이 가장 큰 장점이죠.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는 퇴직금이라는 것 자체가 없잖아요. 내가 매년 돈을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든 적게 내든 다 가져가서 좋기는 하지만 사업이 잘 될 때는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노후에 대한 준비가 어렵거든요. 근데 법인을 경영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별도의 퇴직금을 쌓아놓거든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퇴직금에 대한 낮은 세율을 적용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하고요. 퇴직금은 다른 소득하고 합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율을 낮게 같은 금액이어도 일반 소득세보다는 훨씬 더 세금이 적고요. 뿐만 아니라 가장 부담스러워하시는 4대 보험, 간접세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법인 대표님들이 누릴 수 있는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퇴직금이죠. 임원의 퇴직금은 일시소득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리하다 보니까 세율도 낮고요. 또 퇴직금 자체에 대한 공제도 큽니다. 그래서 세금 측면에서는 같은 소득이라고 한다면 퇴직금이 훨씬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약간 분리과세와 그 이제 종합소득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차이점을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의 소득은 매년 합산을 하죠. 그런데 합산을 안 하는 소득이 있어요. 그게 하나는 이제 양도소득. 우리가 어떤 자산을 사서 매매를 한다고 하면 보유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양도를 했다고 해서 올해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퇴직소득은 뭐 1, 2년 근무한 게 아니죠. 10년, 몇 년 근무해서 그 해에 받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 소득을 합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분리하기 때문에 세율이 합산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낮죠. 또 더 유리한 거는 퇴직금이 나가면 법인에서는 그만큼 비용이거든요. 비용으로 인식이 되니까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보통 이제 내가 개인 사업을 하다가 법인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 되는 게 아니라 법인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법 인격체가. 그리고 나의 이 개인 사업은 법인에다가 양도를 하는 거예요. 법인에서 사들여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냥 사면 안 되죠. 법인은 별도의 법 인격체니까 정확한 평가를 해서 그 개인 사업자를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인수할 때 영업권이라는 걸 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 영업권은 기타 소득이에요. 그 기타 소득은 일반 소득과 다르기 때문에 기준 경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업권 같은 경우는 그게 60%예요. 예를 들면 영업권이 10억이다. 그러면 10억을 소득으로 잡지 않습니다. 이 중에 이제 60%를 기타 경비로 인정을 해주니까 4억만 소득이 잡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영업권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죠. 대신에 또 법인도 혜택이 있습니다. 법인은 영업권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영업권을 5년간 감가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10억을 영업권을 법인에서 사들였다. 그러면 매년 2억씩 감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법인세 구간에 따라서는 적게는 뭐 한 2천에서 4천 이상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죠. 저희는 이제 법인을 추천을 해드릴 때 보통 이제 매출이 한 5억이 넘어간다. 물론 이제 업종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성실 사업자로 가게 되면 개인 사업자 중에서는 이 성실 사업자가 굉장히 좀 큰 회사라고 보거든요. 개인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법인으로 갔을 때는 5억, 10억이면은 아주 작은 매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데 계속 개인으로 가면 아무래도 이제 관심을 받는 축에 속하는 거고요. 법인 쪽에 가면 거기서는 아주 어린이, 여기서는 가장 큰 대학생이었으면 법인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유치원생으로 가니까 그런 과세당국의 관심으로부터도 많이 조금 자유로워지죠. 가장 큰 거는 소득이나 세금을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업종별로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성실 대상자가 되기 전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성실 신고 대상자가 돼서 해보니까 너무 불편해, 나 법인으로 전환해야지 이렇게 하고 하시면 전환 후에도 3년간 성실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법인 전환은 뭐 어떤 업종이든 다 할 수는 있는데요. 이것을 내가 법인을 세우고 회사로서 경영을 하겠다는 마인드가 있으시면 법인 전환을 하셨을 때 많은 혜택이 있는데, 단순히 내가 개인 사업자인데 법인이 조금 세율이 낮다 그러네 해서 전환을 하시게 되면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인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별도의 법 인격제가 생기는 건데, 그리고 나는 경영자며 투자자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 때라가 똑같이 그냥 내 회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다가는 굉장히 큰 실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장단점을 먼저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기준으로 세금을 이제 시뮬레이션 해봐야 돼요. 10년 정도 봤을 때 이게 이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다. 그럼 내가 조금 불편하지만 전환을 해야겠다, 이런 판단이 서실 수 있고요. 이게 없이 전환하시게 되면 예상했던 거랑 너무 다를 수 있고, 또 전환하는 방법이 다양해요. 그래서 법인 전환을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신규로 갈 거냐도 회사에 따라서 달라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검토를 하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좀 그 부분에 체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 좀 차이점을 알아봤는데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개인으로 했을 때와 법인으로 갔을 때 분산 효과가 있다. 세금이나 시간이나 모든 면에서. 그래서 내가 매출이 올라가고 이익이 높으면 꼭 체크를 해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또 법인에서는 급여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또 다음 영상에서 대표님의 급여, 소득 디자인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